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도의회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60명 가운데 53명이 출석해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균형 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이라며 27개 시군구 모두가 성장하는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주민투표가 배제된 점과 주청사 위치, 국립의대 신설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런 사안을 주민투표 없이 진행한 것은 국민의 결정권을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 30% 정도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전남도 의회가 중심이 돼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진도군이 군민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군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도로 개선과 경로당 운영비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도군 의신초등학교 체육관. 이곳에서 진도 군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의신면 주민들은 군수에게 불편한 점을 전합니다. 내리가면은 좌측에가 가인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운전자를 보면은 대부분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가인 충전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99%가 다 좌회전해서 충전소로 들어갑니다. 진도군 전체 마을마다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식비를 사용하는데 사용 자재 식품에 따라서 또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농어촌 지역인 만큼 주로 도로 정비와 저반 시설 요구 등이 잇따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촌계가 있으면서도 진도군에서 유일하게 해안 도로나 배 저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날 의신면에서 사전 건의사항까지 포함해 나온 안건은 모두 13건. 긴공장 오수 처리 문제부터 태양광 사업 허가 여부, 주차장 시설 개선 등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진도군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예산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나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바로 담당 부서하고 현지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92건 가운데 56건이 완료됐고 15건은 추진 중, 21건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은 2월 10일까지 고군면과 군내면, 진도읍 등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신지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침수된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4일 오전 11시 40분쯤 완도군 신지도 강독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6.67톤급 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는 이날 오전 8시쯤 출항해 미역 채취 작업을 마친 뒤 이동하던 중 파도 영향으로 선체가 기울면서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비후보 심사에서 전남 지역 군수 3명이 정밀심사 대상이 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 자격 심사 결과 551명을 적격 판정하고 102명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대상 중에 현역 단체장은 김철우 보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등입니다. 이번 예비후보 심사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48시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주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정밀심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무안군은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 승용차 140대, 전기 화물차 30대 등 모두 17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96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030만 원이며 다자녀 가구와 농업인 등은 국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무안군인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 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개인에 한해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2028년까지 삼산 간척지를 중심으로 25.8헥타르 규모의 대규모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해 스마트 농업 산업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과 실증, 확산이 연계되는 구조를 구축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공익활동가에 대해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항소심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은 지난해 정부의 여순 사건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시민사회는 공익적 문제 제기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4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익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지역 전략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라이즈 사업을 수행하고 지난해 거둔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유했습니다. 목포대는 4일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에서 2025 전남 라이즈 지역혁신 성과전을 열고 교육과 연구, 협력 등 3가지 영역에서 각 분야별로 거둔 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성과물을 전시해 선보였습니다. 목포대는 지난해 목포해양대와 전남과학대, 세한대, 순천대 등 광주와 전남에 있는 대학들과 함께 특허 출원과 논문 제출 등 약 100여 개의 과업을 수행했고 10개 정도의 과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목포대는 지난해부터 5년 동안 5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확보하고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등 지역 산업에 특화된 인재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전남 지역의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조선 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AI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남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또 에너지가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리백 산단 또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AI 에너지 쪽이 좀 중심을 할 것 같고요. 산업 분야로 보면 향후에도 이쪽 전남 지역의 산업 발전과 인력 양성, 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만 3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기범들은 공무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먼저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입금부터 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사칭범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합니까? 네, 요즘에 저희 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합니다. 먼저 공무원 실명을 사칭해서 흡연 측정기와 같이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주문하고 이제 그 업체에서 물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칭자 본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그 소개 업체에 연락을 하고 주문을 하면 그 소개받은 업체에서는 물품을 보내줄 테니 먼저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정보가 다 공개되는 정보라서 그 계약 정보를 통해서 저희랑 계약을 했던 업체들에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 사기 수법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 또 현재 부서, 그리고 공문까지 정말 현재 사용 중인 그 공문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명함도 사용하고 위조 공문, 위조 사업자 등록증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업체나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지자체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응 요령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구청에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휴대전화로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이나 은평구 해당 부서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공연과 전시는 삶의 여유와 활력을 더하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문화 예술을 누릴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고향 고흥. 문단에서는 남도의 토속적인 정서를 노래한 송수권 시인이 대표적인 고흥 출신입니다. 화단에서는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천경자 화백이 꼽힙니다. 고흥군은 탄탄한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천경자 화백의 전시와 송수권 시인의 시 문학상을 잇따라 개최해 문화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의 문화예술 정책이 한층 더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에 자리 잡는 고흥 문화재단은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그동안 고흥군이 추진해온 전시와 송수권 시문학상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등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하면은 고흥군이 지닌 문화유산이랄지 자연환경, 문화예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흥만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흥군은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현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를 꾸린 뒤 전남도의 설립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 법인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산업 육성에 돛을 올린 고흥군. 지역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의 힘을 키워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올해 첫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가 오는 4월 4일 시행됩니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현장 접수할 경우 오는 2월 9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전남교육청 교육지원센터와 전남교육청 순천만 문화생태교육원 1층 다목적호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는 2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은 3월 20일 추가 공고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5월 8일 오전 10시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됩니다. 진도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진도군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하고 농축산과 일반 행정, 안전, 건설 등 모두 6개 분야에서 81개 제도와 시책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책자는 진도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청자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54회 강진 청자축제를 엽니다. 강진군은 2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 동안 고려 청자박물관 일대 강진 청자축제를 개최하고 청자 물레 성형과 청자 색칠놀이, 청자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축제 기간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정책을 통해 관광객은 여행 경비 가운데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흥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회진면 장산 방조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32억 원을 확보하고 제방 보강과 배수 관문 교체 등을 위한 세부 설계를 마친 뒤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방조제는 지난 2024년 9월 집중호우 당시 대규모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준공된 지 86년이 넘은 노후시설입니다. 구민호 여수시 의원이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전략적 육성과 여수지역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구 의원은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될 당시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약속이 있었다며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과 전문병원 설치가 국가가 지역사회에 책임지기로 한 공식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섬 지역과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동부권 특성을 고려해 국립의대 부속병원 입지로 여수를 고려해야 하며 이 같은 논의가 통합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이달부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여수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지원 절차를 통합해 행정 안내와 정책 연계, 경영 컨설팅 등 단일 창구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 건물에 입주해 있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흥군이 오는 2027년 전남체육대회 개최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 군청 우주홀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2027년 전남체전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며 이번 체전이 전남도민의 대화합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설명회 이후 앞으로 단계별 준비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 기반 시설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흥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19년 만에 전남체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